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우간다 청년과 한국 70대 할머니의 만남이 만들어낸 진정한 동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의 서울 여름의 끝자락은 여느 때처럼 무더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홍대 주변은 여러 대학과 어학당, 각종 유학원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온 젊은이들의 낯선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거리에선 다양한 외국어가 들리곤 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길 모퉁이에서 지도를 펼쳐들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목적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리 이야기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서툰 한국말을 건너뛰고 영어로 도움을 요청하던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은 에마, 우간다에서 온 22세 남성이었다.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여러모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한글 표지판에 영어 표기가 함께 있었으나 그마저도 생소한 단어나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진국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자신의 열정과 긍정적 마인드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낼 집이었습니다. 학교 기숙사 신청은 이미 마감이었고, 혼자 방을 구하자니 보증금이니 월세니 하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서툰 말솜씨로 부동산을 드나드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지내는 동안 그는 고시원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허름한 방은 벽 하나에 세면대와 침대가 붙어 있을 정도로 비좁았고, 창문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밥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낯선 환경 속에서 피로가 누적된 에마는 하루하루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는 해도 체류 시스템은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간다 출신의 다른 유학생에게서 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좀 떨어진 홍대 어귀에 독특한 하숙집이 하나 있어. 주인이 한국인 할머니인데 영어를 꽤 잘하시고 외국인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받는다고 해. 그 말을 듣자마자 혹했습니다. 게다가 MSN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연락처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이름은 할머니 하숙집이라 했으나 할머니가 공식 간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마는 바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홍대의 번잡한 거리 끝자락, 살짝 오래되어 보이는 2층 주택이 에마의 목적지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게 연신 하숙이라고만 써 있었고, 어딜 봐도 할머니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고민하다가 문을 두드리니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12세쯤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에마를 보고 바로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 hello, you must be Ema. 할머니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했습니다. 에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이어 터져나오는 미소와 함께 Yes, Ema, it's me 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에마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정겨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바닥은 온돌이었고 마루 한쪽에는 오래된 TV와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영어로 된 표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한국어 교재, 영어 소설, 일본어 문법책, 심지어 독일어 책까지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 자주 와. 이 동네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난 모양이야.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작은 방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도 비교적 넓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방은 오히려 의외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에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온 목적은 한양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기에 비용이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월세는 고정이었고 아침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되 큰 빨래는 할머니가 도와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했고 다른 하숙집이나 고시원과 비교해도 훨씬 나았습니다. 에마는 망설임 없이 계약에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답하려다가 잘 안 돼서 영어로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집안 곳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엌, 공동으로 쓰는 욕실, 그리고 거실 겸 식당. 거기서 이미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국에서, 또 어떤 이는 프랑스, 또 다른 이는 중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에맥에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하숙집의 첫 인상은 여기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 곳이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 집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교류하고 때론 함께 파티도 열며 학교 정보를 교환한다고 했습니다. 에마의 눈에는 이곳이 작지만 큰 세계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하숙집 생활에 서툴렀습니다. 마침 식사는 대개 할머니가 준비해 놓은 밥과 국, 김치, 작은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한식을 경험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에마는 매운 음식을 잘 못 견뎠습니다. 우간다 음식도 꽤 향신료가 강하지만 한국의 고춧가루 마운맛은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알아차리자마자 덜 매운 반찬이나 미역국, 계란말이 같은 것을 따로 내주며 천천히 적응해봐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좀 더 다양한 반찬이 나왔습니다. 에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처음 맛보고 그 진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각자 이건 뜨겁다, 이건 맵지만 맛있다며 와글와글 떠들었습니다. 그 시간은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이 뒤섞여 독특한 소음이 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에 대견하다는 표정으로 가끔씩 Everyone, enjoy your meal 이라 외치며 흡족해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에마는 한국어 수업도 병행했지만 초반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글 자음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으나 단어만 알고 문법은 약했기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숙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할머니는 능숙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이렇게 써. 그리고 문장은 이 순서로 말해야 자연스러워. 할머니의 설명은 책보다 훨씬 실용적이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한양대학교 행정실에 직접 동행해서 에마의 서류 관련 문제나 등록 절차를 대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조차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많은데 외국인에겐 더욱 복잡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에마가 미안해하면 할머니는 아이, 괜찮아. 나도 오래 살아서 행정 절차 같은 건 익숙해. 너희가 편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에마는 마음이 놓였고 동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숙집에는 언제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스페인 출신 여학생이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한밤중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다급히 따라가 병원에 연락하고 수속을 밟아주었습니다. 학생은 영어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해 정신없었는데 할머니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독일에서 온 한 남학생이 여권을 분실해 곤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어가 부족하니 경찰서에서 절차를 밟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때도 할머니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허서가자라며 택시를 잡고 남학생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히 섞어 상황을 설명해주고 나중에는 대사관에 연락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남학생은 하숙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껴안고 울먹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쌓일수록 할머니는 단순히 하숙집 주인이 아니라 할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면 할머니께 가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과 보살핌은 언어의 장벽, 국적의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할머니 자체도 이 별칭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라며 겸손해했지만 학생들은 모두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따랐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벌어지는 작은 파티나 문화 교류는 할머니 하숙집의 명물이었습니다. 독일 학생이 맥주를 한두 캔 사오면 프랑스 학생은 와인을 조금 마련해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한국식 전통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막걸리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가끔씩 내가 막걸리 찌개라는 걸 해볼까 하면서 즉흥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그 맛에 놀란 외국 학생들은 이런 음식은 처음이야라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살가운 분위기 속에서 에마 역시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한층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에게 우간다의 가족에게서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돌봐주던 친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 에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장 우간다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항공권 값은 너무 비쌌고 이미 이번 학기에 등록금을 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과제와 시험 일정도 있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마는 방에 틀어박혀 울거나 혹은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화로 너 사정 잘 아니까 여기까지 못 오더라도 마음만은 전해지니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죄책감과 슬픔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에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는 거니?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에마는 한참 망설이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간다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려 했지만 제대로 발음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에마의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침대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 울어도 괜찮아. 할머니는 에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제야 에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 너무 죄송해요. 그 할머니가 날 키워주셨는데 난 여기서 공부만 하고 있고 뒤엉킨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들어주다가 찬찬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식 자장가처럼 들리는 할미 손은 약손, 누구 배는 똥배라는 익숙한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한 바탕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겹치면서 마음 깊은 곳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에마는 울다 지쳐 할머니 방 침대 위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도 할머니가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느끼는 고독과 상실감,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품속에서 잠시나마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로 에마는 할머니 하숙집을 진짜 가족이 있는 곳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에마는 힘든 일이 있으면 종종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에마 씨 왔니? 밥은 먹었어? 라고 질문하면서 부엌에서 따뜻한 차나 간식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마는 우간다에서의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우스운 에피소드 등 온갖 추억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겪은 어린 시절 이야기, 한국 전쟁 직후 얼마나 어려웠는지, 시대가 바뀌면서 젊은 시절 외국인과 교류했던 경험 등도 들려주었습니다. 때론 요즘 젊은이들은 어쩌고저쩌고 하며 투덜대기도 했지만 그 끝맺음은 늘 그런데 너희는 참 대단해. 이렇게 먼 데서 공부하러 왔으니 라는 격려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그들의 관계는 하숙집 주인과 하숙생을 넘어섰습니다. 새벽까지 과제하다 지치면
에마는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할머니, 오늘 좀 늦게까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들어와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웃으면 에마는 그 말에 또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그 좁은 침대 위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외교와 역사에 대한 의견, 개인적인 고민들을 털어놓는 순간은 M에게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하숙집에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에마, 너 할머니 방에 자주 가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에마는 웃으며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그냥 떠오르는 얘기 다 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별다른 주제 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타국에서 무언가를 잃은 이들에게 한결같이 열려있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들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마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는 예전보다 훨씬 능숙해졌고 과제와 시험도 무리 없이 해냈습니다. 주변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었고 우간다에서 온 다른 학생들과 동아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안에서는 다양한 교환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에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기 나라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할머니와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가끔은 방에서 할머니가 옛날 영어책을 꺼내 읽으며 M에게 의미를 묻기도 했고 M아는 거꾸로 한국어 공부를 할머니와 함께하며 이 문법 맞아요라 묻기도 했습니다. 그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모습이 할머니 하숙집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고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나날은 에마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행정 시스템을 연구해 우간다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를 찾겠다는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간다는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었고 에마는 이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그에게 할머니는 늘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에마, 꿈을 크게 가져.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그 꿈 이루는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 학기가 끝나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에마는 자연스럽게 귀국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별이 가까워지자 하숙집 곳곳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스페인, 독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온 학생들도 프로그램이 끝나면 귀국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동안 고마웠어. 다음에 또 올게.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같은 대화가 오가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에마와 할머니의 이별도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떠날 채비를 마친 에마가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거실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차분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마, 정말 수고 많았어. 돌아가서도 열심히 해. 그리고 또 한국 올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여기 방은 항상 내 자리다. 에마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고 그냥 껴안으며 고마워요. 할머니, 절대 할머니를 잊지 않을게요.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학생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귀국한 뒤 에마 삶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고국인 우간다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행정 분야에 발을 디딘 뒤 한국과의 외교 프로젝트나 무역 업무에 종종 관련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홍대에 들러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했고 이전처럼 에너지 넘치게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반가움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할머니, 여전히 건강하시구나. 그러다 시간이 흘러 에마는 우간다.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와 재회의 기쁨은 또 다른 인연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석사과정 유학생으로서 더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연히 할머니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봐라, 내가 네 자리는 늘 비워둔다고 했잖니. 할머니는 여전한 목소리로 여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사관 인턴 기회가 생겨 한국과 교류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바쁜 밤늦게 돌아온 날,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냄비와 김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든든한 위로가 되어 주었죠. 또 늦었구나. 배고프지 할머니의 한마디는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그 무렵 에마는 학업 스트레스로 두통과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불러 누워봐. 내가 손은 약손해 줄게라며 다시금 익숙한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만져주는 이마는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정말로 단순한 하숙집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되는 요양소 같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유럽 출신 학생이 홈식이 심해요 라며 울먹이면 할머니는 작은 간식과 함께 어깨를 토닥여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태도 뒤에는 그녀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잠깐 지구에 왔다가는 이방인 같은 존재 아니겠니?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지. 그리고 나도 너희가 좋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보면서 삶의 희망을 봐. 그녀의 말에 학생들은 늘 고마움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라는 별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착했고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잊지 않고 그녀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곤 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았습니다. 2025년 에마도 어느덧 42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외교 행정 업무를 쌓았고 결국 주한 우간다 대사관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았습니다. 할머니와도 몇 번이고 만나 교류했지만 이전처럼 자주 뵙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 이제 대사관에 근무해요. 할머니라고 할 때 할머니는 와, 진짜 대단하네. 너 정말 잘됐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입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92세에 가까운 고령이었고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숙집 운영은
그녀의 아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곁에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내가 못 움직여도 여기 집만큼은 계속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야 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조금씩 더 심각해졌습니다. 각종 합병증으로 할머니는 긴 시간 병원에 머물거나 요양원에 옮겨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마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한 우간다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그는 모든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올해 전 자신이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도움을 받았던 그 마음의 빛, 그리고 끈끈한 정을 되갚고 싶은 마음에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본 할머니는 예전과 달리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긴 채였고 말소리도 희미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에마 기억하시겠죠?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부르자. 할머니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네, 에마 왔구나. 어서 와.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동시에 벅찬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활기차고 씩씩하던 할머니가 지금은 아픈 몸으로 거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에마는 20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병실 침대 옆에 누워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잠에서 깨어 우리 예전에 한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 내가 우간다 할머니 울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마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시는구나. 그날 정말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할머니는 기력을 다해 손을 뻗어 에마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너는 참 좋은 아이였어. 아니, 이제는 어른이지만 나는 그런 너를 볼 수 있어서 기뻤어. 오래 살아서 참 다행이야. 뜨거운 눈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가족들에게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할머니 하숙집을 거쳐간 외국 학생들에게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혹은 금방 아시아 국가에 체류 중인 옛 하숙생들은 하나둘씩 한국으로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우리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아프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은 외국인 방문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어느 이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어느 이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시에 올 수는 없었지만 메신저나 이메일로 애도와 걱정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에마는 병실에 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정말 굉장한 분이셨지. 에마는 중얼거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얘들아, 잘 지내야 한다.
서로 도우며 살려무나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는 간호사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던 날, 그곳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친지와 이웃들뿐 아니라 하얀 피부, 검은 피부, 갈색 피부를 지닌 이들이 한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슬픔만은 공유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 바다였습니다. 에마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하던 시절에 할머니가 활짝 웃는 얼굴로 찍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사진을 보며 내가 받았던 사랑이 떠오른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한국인들 중에는 놀라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왔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숙집 아들이나 에마 혹은 다른 옛 하숙생들이 답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할머니셨죠. 우리 모두의 할머니였어요. 장지까지 이어진 운구 행렬도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걷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미국, 중국, 일본, 우간다,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 출신의 옛 제자 혹은 하숙생들이 길을 따라 걸으며 침묵 속에서 고인을 기렸습니다. 일부는 각자의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작은 추모 의식을 조용히 행했습니다. 한국식 제례 절차가 낯설어도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수한 애정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서로 다른 국적의 옛 하숙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할머니를 추억했습니다. 병원 로비 혹은 근처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 예전에 할머니가 이런 말씀해 주셨지. 난 그때 할머니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어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보였고 또 누군가는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이미 하숙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어머니 뜻대로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곳에 할머니가 없다는 사실은 모두를 서글프게 했습니다. 아무리 체계가 잘 잡혀 있어도 그 따뜻한 품 자체가 사라진 건 큰 공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음 한 구석에서 할머니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산다는 확신을 품었습니다. 에마는 우간다 대사관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숙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사진첩들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빼곡했는데 곳곳에 할머니가 적어둔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아이는 프랑스에서 왔는데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렸지. 우리 에마는 밥을 잘 먹어서 보기 좋았다. 독일 학생들과 함께 간 한강공원. 그날은 날씨도 좋아서 즐거웠다. 등등 마치 할머니의 일기가 깃든 보물 상자 같았습니다. 에마는 사진 속에서 자신이 22세였던 시절에 환한 미소와 마주했습니다. 초조하고 긴장했던 공항 도착 첫날과 달리 할머니 하숙집에서 지내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편했구나.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가능케 한 건 바로 할머니가 베푼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뭉클한 감사와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후로도 할머니 하숙집에는 새로운 외국 학생들이 들어왔고 할머니의 자취를 느끼며 각자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비록 실제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그 정신만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들어주고 돕고 공감하자,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자, 국경을 넘어서는 따뜻함이 존재한다. 이런 무형의 유산이 할머니 하숙집을 계속해서 빛나게 했습니다. 에마 역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한국과 우간다 사이를 오가며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린 학생들이나 새로운 유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 사이의 온기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야.